자, 우리가 유리수에 대한 사칙 연산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요, 일단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연습해 볼게요. 부호가 같다라고 하면 양수 더하기 양수 또는 음수 더하기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플러스는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연산 연습을 해볼 때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볼 텐데요. 네, 오른쪽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이 덧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뒷수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덧셈이니까 뒷수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뒷수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뒷수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4는 오른쪽으로 3만큼 그리고 방향 바꾸지 않고 또 오른쪽으로 4만큼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원점에서 하고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만큼. 그러면 도착점은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도착점은 원점에서 7칸만큼 이동한 플러스 7이 되겠죠. 사실은 양수 더하기 양수는 여러분이 많이 해왔던 거니까 여러분이 해오던 방법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직선상에서 이 연산을 선생님이 어떻게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요. 더하기 3 더하기 4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4는요. 공통인 부호를 앞에 빼고 그 다음에 절대값 이 두 수들의 절대값을 합을 해준 다음에 결론 지어주면 된다. 이렇게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긴 한데 음수 더하기 음수입니다. 자, 마이너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플러스가 오른쪽 방향이었다면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데 이때 덧셈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언제나 시작은 원점에서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하고 방향 바꾸지 않고 또 왼쪽으로 4만큼 이동한다 라고 하면 도착하는 지점은 어디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요. 방법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라면 공통인 부호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수들의 절대값에 합을 해주면 부호 떼고 3 더하기 4는 7이 되겠죠. 따라서 결론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음수 더하기 양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긴 하지만 양수 더하기 음수 두 가지 경우 나누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텐데요.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슨 쪽으로 이동이었죠? 네, 왼쪽으로 이동이었고요. 왼쪽으로. 네, 플러스가 있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덧셈은요. 뒷수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간다 이런 의미였죠. 자, 그렇다면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 출발하는데요. 왼쪽으로 2칸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5칸만큼 이동을 하면 둘, 셋, 넷, 5. 도착하는 곳은 어디가 되겠죠? 네, 맞아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진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5는요.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앞에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괄호 안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결과값이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연습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빨라지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계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몇 칸만큼 가나요? 네, 맞아요. 2칸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5칸만큼 이동합니다. 네, 5칸만큼. 그러면 결과는 얼마가 되죠? 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방법 그대로 오른쪽도 사용하면은요. 더하기 2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는요.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즉 마이너스를 앞에 써주고 괄호 안에는 절대값의 차를 적어준다. 따라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잘 이해되시나요? 수직선으로 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줄게에서는요. 덧셈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덧셈에서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지금 문자로 표현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나 순서 바꿔서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2나 그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얼마였죠?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 수 중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를 써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3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나타내면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교환해도 그 결과가 같다. 자리를 교환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합법칙은 조금 달라요. 결합법칙을 설명하려면 세 수가 필요하거든요. 세 수 중에 어떠한 두 수를 먼저 계산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결합하는 거니까 어떠한 두 수를 먼저 결합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 식을 계산해 볼게요.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5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요 두 수를 먼저 묶어서 결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 왼쪽으로 5칸 가고 오른쪽으로 5칸 가면 그쵸. 다시 돌아오는 곳은 원점이 되겠죠. 즉 결과는 플러스 2에다가 0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두 수를 먼저 결합하여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앞에 두 수 먼저 계산하면은요,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왼쪽으로 5칸 가면, 그렇죠. 왼쪽으로 3칸 간 것과 같겠죠?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5칸은 가면은 그 결과가 오른쪽으로 2칸이다. 위에나 아래나 결과는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덧셈으로만 연결된다면 어떠한 두 수를 먼저 묶어서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다 이런 말입니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의 차이점은 결합법칙을 설명하려면 세 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수를 결합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있어요. 코너 가보니까요. 질문이 뭔가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얼마인가요? 방금 여기서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를 더해보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있네요. 자, 해석하자면 수직선으로 해석하자면 오른쪽으로 2칸 갔다가 왼쪽으로 2칸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다시 제자리 원점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내자면 플러스 A, A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A만큼 이동하면 언제나 그 결과는 제자리 원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언제나 0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뺄셈 한번 보죠. 사실 덧셈을 배웠다면 뺄셈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뺄셈을 어떻게 배울 거냐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거거든요.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안다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네모다. 그렇다면 네모에서 세모를 뺀 값은 동그라미이다. 이렇게 덧셈과 뺄셈을 동시에 나타내 봤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한다면 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2를 더했더니 플러스 7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만큼을 빼주면 그 값이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덧셈과 뺄셈 사이의 관계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통해서 플러스 7 빼기 플러스 2가 플러스 5라는 거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방금 덧셈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플러스 7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그 결과가 플러스 5가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일단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앞에 써주고 두 수의 절대값의 차니까 7 빼기 2는 5 해서 결과값이 플러스 5가 돼요. 그런데 보시죠. 이 플러스 5나 이 플러스 5나 서로 어떻죠? 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플러스 7 빼기 플러스 2나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2나 같다란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정리해서. 여기에 나와 있군요. 플러스 7 빼기 플러스 2가 플러스 5고 또 우리가 덧셈에서 배웠듯이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2도 플러스 5가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뺄셈과 덧셈의 자리를 바꾸어 계산해도 그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뺄셈이라는 것은 뒷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2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뺄셈을 덧셈으로 부호를 바꾸면서 그 연산을 바꾸면서 뒷수의 부호를 바꾸어 준다. 즉 뺄셈은 덧셈으로 음수는 양수로 바꾸어 줘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스스로 예를 좀 더 들어보세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바랍니다. 해보길 바랍니다.